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연구 방법론 전쌤 간호입니다. 3단원 간호연구의 설계 및 자료 수집 세 번째 파트인 표집 단계 정리해 왔습니다. 1번 표본 추출을 하는 이유. 첫 번째, 현실적으로 전수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수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너무 들거나 조사에 임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표집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다수를 대상으로 측정하다 보면 잘못 측정할 때가 발생되며 자료 수집 내용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 집단에서 자료 수집하는 것보다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세 번째, 경향이 강한 대상자를 모집하면 결론 또한 전체 대상자의 성격을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표집 계획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2번, 표본조사가 전수조사보다 자료관리가 간편하고 전수조사보다 표본조사에서 응답률을 높일 수가 있다. 표본조사는 전수조사보다 적은 수의 조사자와 면접자로도 가능하므로 면접자 간의 신뢰도 그리고 자료의 질이 높다. 또한 표본 추출을 이용한 조사는 전수조사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 3번,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례 집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계획된 준거에 부합되는 대상의 집합제를 근접 모집단이라 한다. 모집단의 종류에는 표적 모집단과 근접 모집단이 있다. 표적 모집단이란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시킬 대상자의 총 집합체이다. 흔히 조사 연구에서 연구자가 얻은 연구 결과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범위의 대상자들로부터 표본을 선정하게 된다. 근접 모집단이란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집합으로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계획된 준거에 부합하는 대상의 집합체를 뜻한다. 실험 연구에서 몇 가지 준거를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표본으로 정할 때 현장에서의 모집단을 일컫는다. 일반화의 중요성 때문에 근접 모집단을 너무 좁게 정하는 위험이 있다. 근접 모집단의 좁은 정의는 연구로부터 일반화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결과의 의미를 감소시킨다. 3번, 모 집단의 개별 단위를 표본 요소라고 하는데 요소는 사람, 사건, 행위 또는 연구의 어떤 다른 단일체 등이 될 수 있다. 5번, 표본이란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표집이란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이며 표본 추출이라고도 한다. 표본 조사란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를 추론하려는 조사를 말한다. 표집 단위란 모집단에서 표집 요소를 뽑아내는 중간 단계이다. 6번, 한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분류한 모집단 내 서로 배타적인 집단을 계층이라고 한다. 때로 모집단을 2개 또는 그 이상의 하부 모집단이나 계층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암 환자를 모집단으로 할 때 성별을 계층으로 보면 남자 환자와 여자 환자의 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다. 7번, 연구 대상이 될 표본 요소 또는 표본 요소들의 묶음인 표집 단위를 모두 나열해 놓은 목록을 표집 틀이라고 한다.
8번. 조사 연구에서 표집의 목적은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표본은 가능한 모집단 속성과 유사하게 선택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번. 일반화 가능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는 표집 단위의 성격이다. 표집 단위의 성격에 따라 일반화 가능성이 달라진다. 10번. 모집단으로부터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가 있어요. 모집단으로부터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에는 실험 연구, 사례 연구, 표본 자체의 연구, 질적 연구 등은 모집단으로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11번. 모집단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이론적 모집단을 이용하여 표본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설계, 대상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12번.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바로 대표성이죠. 이 대표성은 모집단의 특성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되어야 한다. 13번. 표집 편중이란 연구 문제와 관련해 어떤 특성의 대표성이 과잉이거나 또는 부족한 것을 말한다. 표집 편중은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면 병동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연구하려고 계획했다. 자료 수집을 맡은 한 병동의 수간호사가 간호 업무에 불만이 많은 간호사를 의도적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표본의 대표성이 상실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대학생들의 여가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노래방에서 자료 수집을 한다면 노래방에 출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외가 되므로 연구자는 무의식적으로 표집 편중 표본을 얻게 될 것이다. 14번. 모집단 선정 후 포함 기준은 연령 범위처럼 표집 요소의 특성을 알려주고 제외 기준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특성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표집 요소를 선택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15번. 표본 추출 시 고려할 점. 첫 번째, 비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편중 없이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표본의 크기는 필요한 통계학적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 네 번째, 표본이 어떤 계층을 포함하고 배제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표본은 현지에서 조사원이 뽑을 게 아니라 연구실에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16번.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첫 번째, 연구 목적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달라진다. 두 번째는 모집단이 동질성인 경우에 이질성인 경우보다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괜찮다. 세 번째, 모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연구 대상자로 선택될 비율은 작아지므로 모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의 크기도 커야 한다. 네 번째, 연구 설계에 따라 표본 크기가 다르다. 다섯 번째, 연구에서 측정하는 변수 종류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다르다.
분석하는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표본 크기도 커야 한다. 6번째, 결과 분석 방법에 따라 표본의 크기도 다르다. 7번째, 표본 방법에 따라 크기가 달라 동일한 정확성을 요구할 때, 집락 표지법을 사용할 때는 표본 크기가 커야 하고요. 층화 표지법을 사용할 때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용납이 된다. 17번,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의 동질성, 연구 목적, 연구 설계, 분석하는 변수의 종류와 수, 연구 기간, 결과 분석 방법, 표집 방법, 측정 도구의 민감성, 시간과 비용 등이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자,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는 요인에는 연구 가설이나 연구자의 능력은 들어가지 않아요. 18번, 조사 연구는 실험 연구에 비하여 표본이 많이 필요하다.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비하여 많은 수의 표본이 필요하다. 측정 도구가 민감하지 않고 정확하지 못할 때는 표본 수가 커야 한다. 장기 연구에서는 표본이 많이 필요하다. 연구 진행 과정에 나타나는 탈락자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연구에서 표본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19번, 확률 표집 방법은 모집단의 모든 구성 요소가 표본으로 선택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 표집 방법입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극대화되고 표적 모집단의 추산 오차는 극소화되는 방법이다. 추론 통계를 사용하여 표집 오차를 추산할 수 있으며 흔히 대규모의 조사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확률 표집 방법입니다. 20번, 조사 연구에서 비확률 표집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집단 단위와 요소를 목록으로 만들지 못할 때, 모집단이 너무 방대하여 연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때,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표본이 더욱 의미가 있을 때 비확률 표집을 사용하게 됩니다. 21번, 확률 표지법은 모집단 모수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데 있어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확률 표본은 표집 오차를 감소시킨다. 확률 표본이라는 용어는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으로 선택되어질 확률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말한다. 확률 표집은 흔히 무작위 표본으로 불리운다. 그러한 표본은 비확률 표집에 비해 모집단을 좀 더 대표한다. 확률 표집의 목적은 모집단의 대표성 보장이다. 22번, 확률 표집법의 종류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법, 계통적 표집법, 층화 무작위 표집법, 집락 표집법이 있다. 자, 확률 표집법은요, 종류가 4가지 있는데 모두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23번, 비확률 표집법은 모두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비확률 표집법의 종류에는 편의 표집법, 눈덩이 표집법, 할당 표집법, 의도 표집법이 있다. 24번, 확률 표집 방법 중 난수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단순 무작위 표집이다. 단순 무작위 표집은 먼저 표적 집단을 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다음 각 표본 요소에 일련 번호를 준다. 그 다음에 표본 요소를 무작위로 뽑아 연구자가 정한 표본 수를 채우는데 이 무작위 과정에 바로 난수표를 이용한다.
25번 확률 표집 중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일정한 순서 없이 배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 간격을 두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개통표집이다. 개통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의 방법으로 매 K번째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26번 계속해서 개통적 표집법이에요. 개통적 표집법이란 단순 무작위 표집의 한 방법으로 간격 표집이라고도 부른다. 이 방법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일정한 순서 없이 배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 간격을 두고 표본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27번 층화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을 2개 이상의 계층이나 하위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 계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다. 층화 무작위 표집은 연구자가 대표성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모집단 내 변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된다. 계층화에 선택된 변수는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층화에 흔히 이용되는 변수에는 연령, 성별, 인종, 사회 경제적 상태, 진단, 지역, 기관의 유형, 간호유형, 간호부위 등이 있다. 층화 무작위 표집에서 표본은 선택된 변수에 의해서 층으로 나뉜다. 28번 층화 무작위 표집법, 계속해서 층화 무작위 표집법의 내용입니다. 층화 무작위 표집법의 종류는 첫 번째, 비비례 층화 무작위 표집법이 있고 두 번째, 비례 층화 무작위 표집법이 있습니다. 비비례 층화 무작위 표집법은 적은 비율의 대상자를 선택하게 됨에 따른 오차 발생 확률이 높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비례 층화 무작위 표집법은 계층의 구성 비율대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29번 비례 층화 표집 방법. 먼저 표적 모집단을 결정하고 모집단 내의 타당한 계층을 찾아낸다. 그리고 각 계층에서 비율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각 계층별 명단을 작성하고요. 그 계층별로 무작위 표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흡연 유무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여학생이 200명, 남학생이 300명임을 확인하고 비율에 따라 남학생 30명, 여학생 20명을 표본으로 선정했을 때 이러한 표집 방법이 바로 비례 층화 표집 방법이다. 31번 집락 표집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집단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개인을 직접 표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표집 단위를 먼저 표집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된 표집 단위에 속한 표집 요소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전체 명부를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다른 표출 방법보다 표본을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 조사 과정이 간편하며 조사원들의 활동을 감독하기에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편집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 표집 방법은 모집단이 크고 넓게 분포된 전국적인 대상을 가진 대단위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자, 32번부터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뭐다? 비확률 표집법이다. 32번 비확률 표집법 중에 편의 표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의 표집은
연구자가 임의대로 편의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이다. 편의 표집은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연구 대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며 임의 표집이라고도 한다. 실험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스트레스, 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간호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그때 편의 표집을 한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가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인터뷰를 하는 것, 그리고 전화번호부에서 손전화가 걸리는 대로 선정해서 의견을 물어본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편의 표집이 되는 겁니다. 또 있어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계획 역시 임의표집법 또는 편의표집법이죠. 33번 할당표집법은 모집단의 여러 특성을 구분지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대표성이 확보되며 대중의 의견을 조사할 때 많이 쓰인다. 34번 할당 표집은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모집단을 여러 계층 또는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각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전에 파악하여 비례대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할당 표집은 추가된 특성을 가진 임의표출법으로 여성, 소수집단, 노인, 빈곤층, 부유층 등과 같이 임의표본에서 대표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유형을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표적 모집단의 알려진 특징을 모방하거나 계획된 통계 분석을 위한 각 단계의 계층 내에 적절한 대상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할당 표집의 목표는 모집단에 나타난 하위 집단의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령기 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할 때 연구자가 가족 가운데 장애인 유무가 학령기 아동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장애인 가족 유무를 계층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때 연구 대상자를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포함된 아동군과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아동군의 두 군으로 나누어 모집단의 비율대로 할당 표집을 할 수가 있다. 35번 할당 표집법의 장점으로는 최종적으로 표집되는 표집 단위를 연구자가 편리한 곳에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계층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 36번 눈덩이 표집은 사회적인 지지망을 활용하여 일단 연구 대상자 한두 명만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상자들에게서 동료나 친구 가운데 같은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소개받아 연구 대상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특정 모집단의 구성원을 찾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다. 발견 대상이 다른 대상을 추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습관성 약물 남용자, 성병 질환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등 눈덩이 표집법 연구 대상자는 자신의 노출을 꺼려한다. 37번 의도 표집법. 의도 표집법은 다른 말로 판단 표집법이라고도 합니다. 의도 표집법은 조사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표집 방법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